지난 영상에서는 포르토 숙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포르토를 여행할 때 꼭 먹어볼 것, 그리고 가볼 곳, 그리고 해볼 것,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라는 표현보다 에그타르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거는 포르토에 가시면은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나타 맛집만 제가 쫙 정리를 해놓은 블로그 포스팅도 있는데 그거는 본문에서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폴보라는 요리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문어 숙회와는 다르게 이게 진짜 부드러워서 입에서 막 녹거든요. 근데 저도 3군데 정도를 갔는데 그 중에서 2군데는 좀 맛이 없었고 여기 깐띠뇨도 아빌레주라는 식당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미슐랭 스타 받은 식당이라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진짜 후회 없습니다. 여기서 폴보 꼭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바칼라오라고 생선 대구 요리인데요. 제가 갔던 식당이 뭐 엄청 맛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바칼라오 요리는 한번 드셔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포르투갈 요리가 카타플라나라고 그 해물밥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매운탕에 뭐 밥 넣어갖고 좀 걸쭉하게 끓인 맛인데 이게 토마토 퓨레에 각종 해산물이랑 쌀까지 넣어가지고 푹 끓여낸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한번 그냥 갔다가 자리가 꽉 차서 못 먹고 다음날 예약을 해서 다시 갔던 곳인데 타파벤토라고 상벤토역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가 구글 맵이나 트립어드바이저 검색해보시면 한국인 후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맛에 되게 딱 맞게 잘 만들어진 카타플라나를 드실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입니다. 일단 여기를 추천드린 건 보시다시피 예뻐요. 이게 유럽에서 가장 예쁜 맥도날드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냥 가서 구경해보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포르투 음식이 막 엄청 맛있고 특별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맥도날드를 좀 많이 이용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한 9,400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면은 세트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양이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일단 사이즈도 크고요. 안에 들어가는 구성물도 굉장히 알차요. 이거는 그냥 한 번쯤 심심할 때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또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소개드렸던 저희 숙소 앞에 있던 맥도날드인데요. 여기도 예뻐요. 인테리어가 막 특별한 건 아닌데 여기는 도우루강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테라스 야외에서 먹기에 강을 보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테이크아웃에서 그냥 강변에 앉아서 먹어도 돼요. 그래서 요런 데 한 번쯤 그냥 시간 날 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넣어봤습니다. 가보실 만한 곳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는 돔 엔리케 공원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집 앞이니까 자주 지나다니면서 들렀는데 일부러 가실 만큼 뭐 대단한 큰 공원은 아니에요. 되게 작아요. 근데 볼자궁전에 가시게 되면은 바로 앞이니까 지나가게 되실 거거든요. 여기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건물 사이로 도우루강이 보이는데 그게 되게 예뻐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가지 마시고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해가 없을 때 선선할 때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앉아있으면 참 좋은 공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 여행 가시는 분들이 무조건 가게 되는 2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로 정원이라는 이 공원인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포르투 역사지구예요. 그리고 도우루강 건너편에 가이아지구가 있는데 동루이스 1세 다리를 통해서 건너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가냐면은 이 건너편에 있는 포르투 역사지구와 함께 서쪽으로 넘어가는 노을을 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파노라마 뷰로 쫙 펼쳐지는 뷰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해가 지는 걸 보려면은 딱 저녁 먹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가는데 저도 한번 피자를 테이크아웃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걸어서 1분 거리고요. 이 가게가 갈로 그리지오 피체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덕 피자 한 판씩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먹으면서 해 넘어가는 거 딱 보면은 그날 하루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로공원에 가셨다면 여기도 같이 들려보시면 좋아요. 세아두 필라르 전망대라는 곳인데 모로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공원에서는 안 보이는 다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뷰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다리는 이렇게 밤에 불이 들어와야 예뻐요. 그러니까 모로공원에서 해 지는 거 천천히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동리스 다리에 불 들어온 거랑 같이 이렇게 한번 보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포르토를 여행하게 되면은 꼭 가게 될 곳이 2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동루이스 1세 다리입니다. 이베리아 광장하고 가이아 지구를 잇는 다리인데요. 다리 모양을 보면은 에펠탑의 아랫부분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에펠이 지은 다리인가 하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에펠 제자가 지었다고 해요. 근데 에펠탑이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진 다리고 다리 이름은 포르투갈 왕의 이름을 따서 루이스 1세 다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1층, 2층을 모두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그게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게 올라서 다녔거든요. 근데 2층으로 건너면서 보는 풍경이 진짜 예뻐요. 포르투 대성당 그 위치에서 이렇게 2층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2층으로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바로 모로 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다리 1층을 통해서 건너게 되고 트램을 타게 되면은 2층을 통해서 건너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는 낮이나 밤이나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걸어서 건너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베리아 광장은 도우루 강변에 있는 광장인데요. 동루스다리 1층을 건너려면은 이 광장을 지나게 되실 거예요. 여기는 되게 퀄리티 좋은 버스킹도 많이 하고 노천 카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야외에 앉아서 버스킹 보면서 식사하시거나 커피 마시기에도 좋고 저도 여기서 맛집을 하나 찾았거든요. 사실 포르투가 아침에 일찍 여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식당도 아침 9시에 여는데 그것도 되게 일찍 여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가성비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강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외 좌석에 앉게 되면은 강을 그냥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뭐 리뷰를 찾아보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숙소 앞이라서 갔는데 맛집이다 해서 리뷰를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 리뷰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땐 몰랐는데 지금 리뷰 쓰신 분들 거를 좀 보니까 여기도 해물밥이 진짜 맛있다고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타파벤토를 못 가신다면은 여기로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벤투 기차역은 포르투 역사지구의 중심부에 있어서 시청사도 다 요 근방에 있고 되게 많은 게 밀집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요 앞에 있는 노천 카페도 맛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역이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치게 되는 곳이라서 제가 종종 지도를 가지고 거리를 설명할 때 이 상벤투역을 기점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한 번쯤 가보시게 될 것 같은데 이 기차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16세기에 원래 여기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 자리였는데 화재로 폐허가 되고 나서 기차역을 세운 거래요. 이 안에 이제 조르제 콜라주라는 화가가 아줄레주 벽화를 남겼거든요. 무려 11년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2만 장의 타일 위에 이 작품을 그린 거래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특히 이게 햇살이 쫙 들어올 때 정말 예쁘니까 여기는 벽화를 보러라도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팬들이 포르투에 가면은 꼭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렐루 서점인데 제가 있던 숙소에서부터는 걸어서 15분이라고 나오고 쌍벤투역에서는 8분으로 나오는데 거짓말이에요. 이 거리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쭉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실 때 절대 지도에 찍힌 시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여유 있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해졌냐면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할 당시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포르투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약간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였던 맥도날드 입구에 독수리 동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약간 보면서 덤블도어 교수님 방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동상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롤링이 오피셜리하게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 렐루 서점에 갔던 사람들이 보고 여기 되게 호그와트 같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어요, 생각 없이. 근데 여기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2015년부터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안 하니까 도저히 그날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기는 포르투 그 어느 곳보다 제가 장담한데 줄이 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절대 워크인으로 갈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멍청하게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티켓을 팔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사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온라인으로 사려니까 유심도 갈아 끼우고 본인 인증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저 같은 멍청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하나가 있어요. 멍청이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합류를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줄이냐 물어보니까 직원한테 1유로를 주면은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티켓을 사서 바우처를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멍청 비용 2명이니까 2유로를 지불하고 그렇게 티켓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돈을 더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그 렐루 서점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티켓을 미리 사서 가세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보세요. 티켓 바우처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른이다. 그러면은 8유로. 이거를 카트에 담습니다. 한 명 담아요. 일단 담아. 그리고 내가 2명인데 그럼 여기서 2명 하면 돼요. 스케줄을 골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밸리데이트 하고 결제를 해서 바우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자기가 지정한 그 시간대에 가서 줄을 서면은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들여보내주니까 미리 예약하고 가세요. 꼭! 저는 다음 날로 예약을 해서 제가 지정한 시간대에 가니까 그렇게 오래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입장할 수 있었어요.
들어가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막상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대별로 끊어서 입장하긴 해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이 서점도 예쁘고 책도 예쁜 책이 되게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해리포터 좋아하니까 요 해리포터 책을 하나 샀어요. 이게 지금은 한국어판으로 한국에도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르투갈어로 된 건데 뭐 읽으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샀고, 또 렐로 서점 한정판으로 나온 어린 왕자가 있길래 그것도 사봤어요. 근데 이게 책을 사면은 그거를 책값을 입장료에서 제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8유로에서 16유로를 썼다, 입장료에. 그러면은 책값이 만약에 20유로다. 그러면 추가로 4유로만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을 사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팬이 렐루 서점 다음에 또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마제스틱 카페예요. 여기 내부 인테리어는 보시다시피 호그와트나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타이타닉이 더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롤링이 해리포터 첫 번째 시리즈를 바로 이 카페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일단 이 서버분들도 되게 딱 갇혀있고 계시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커피 맛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볼만 하다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나타는 드시지 마세요. 나타는 제가 아까 그 추천해드린 집들 있잖아요. 거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렐루 서점 근처에 클레리구스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성당도 성당이지만 전망대로 생각하고 가셔도 좋아요. 여기도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건데 시간대를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후 5시에 가봤는데 여기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요. 종탑에 계단이 240개래요. 여기를 진짜 좁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대를 나누는 것 같은데, 여기를 올라가면은 시내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여기는 해가 떠 있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포르투가 야경이 막 화려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 올라가서 낮의 풍경을 보시는 게 포르투 전경을 제일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토에서 또 해보실 만한 게 도우루강 크루즈가 있거든요. 이베리아 광장에 이렇게 티켓 파는 부스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어느 날 아침 먹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거 해볼까 해서 타봤는데 가격도 괜찮고 그 코스도 괜찮았어요. 그냥 1시간 정도 하는 코스인데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걸 탔는데 뭐 요트도 있고 식사 포함된 것도 있고 와이너리 투어 가는 크루즈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선택한 크루즈는 한국어 지원은 안 됐어요. 그래도 영어가 나와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탔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한번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도우루 강변을 따라서 이베리아 광장도 그렇고 가이아 지구 쪽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버스킹이 많아요. 그래서 산책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쪽 근처에 있는 노천 카페나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토에서는 그냥 정말 많이 걸으세요. 이게 언덕이 많아서 걸어다닐 때 좀 힘든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골목골목 풍경이 되게 새롭고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포르토는 뭐 길을 잃고 헤매도 보는 게 너무 예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풍경이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걸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포르토 쇼핑 리스트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추천하지 않는 경험, 그리고 포르토의 치안이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